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 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광 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 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해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콩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껴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망가진 판단력이 되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제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 이야기에 진저리를 냅니다. 도대체 IOC, 정부, 아베 모두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외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한 소리만 들리니 어지럽고 짜증만 나는 상황에 이른 거죠. 또 아베가 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베가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말에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7월 24일에 개최할 것을 말했다고도 하고 예선이 뒤죽박죽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최가 안 된다면 연기를 할 것이라고 한 말이라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도 이런저런 해석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연기하든지 개최를 하든지 완전 취소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헛소리를 제일 많이 하기로 선두 경쟁을 하는 아소다로가 도쿄올림픽은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1940년 도쿄올림픽도 전쟁 때문에 일본이 개최를 반납했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일본을 포함한 서방이 보이콧했다 라고 참의원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일본 국민들이 화병이 나서 불이 붙었는데 신나게 부채질하는 거죠. 이 와중에 아사히 신문이 특정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림픽 티켓의 약관에 당 법인은 도쿄 2020 티켓 규약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티켓 구입비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 티켓은 농구 수영 경기는 최고 10만 8천엔 약 126만원, 야구는 최고 6만 7천엔 약 78만 5천원, 육상 경기는 최고 13만엔 약 152만원이며 개회식은 최고 30만엔 약 351만원, 폐회식은 최고 22만엔 약 258만원의 가격입니다. 이러한 일반 티켓 외에도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패키지와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응원 티켓 등도 판매했습니다. 총 780만 장 티켓을 판매해서 820억엔 약 9,604억 원의 수입을 얻었죠. 일본 국민들은 가족들이 함께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몇백만 원씩을 이미 지불한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항의가 잇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수습을 한다고 한 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지 일단 무마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기사에 대해 일본의 또 다른 언론사들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직위원회로서는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개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만일 중지되었을 때 티켓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약관을 준수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불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횡설수설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은 아베나 조직위원회나 똑같네요. 일본 국민들은 이 어려운 때 몇백만 원이 그냥 눈앞에서 날아가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민주적이기를 원하는 화끈한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서 살다가는 당장 병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